질문 있으면 그 번호로 설명하게. 없나? 이번에 그러면 2번으로 설명해야지. 여러분 일단은 여기 자 오늘 2차 부등식 중요한 내용 하나씩 정리하고 일단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2번 보시고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2차라는 말 일단 붙어있죠 여러분. 2차니까 이 앞에가 0 되는 거는 여러분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0은 절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그 2차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는 접하는 겁니다. 접한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인데 해가 딱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무조건 접하는 거거든. 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x축이랑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여러분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지 이건지는 여러분 어디서 결정되냐면 요거에서 여러분 결정이 돼요. 지금 얘 뜻은 2차 함수가 얘가 여러분 x축이잖아요. 그죠? y는 0이 x축이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게 점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바로 뭔지 아셔야 돼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근이 하나만 딱 성립하려면 왼쪽 오른쪽 헷갈린다고? 0 이하가 뭐야? 여기 x축 포함해서 아래가 여러분 0 이하잖아요. 0 이하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나연씨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 2번? 이거 해가 모든 실수인데? 이거 해가 모든 실수잖아 이거. 아니 모든 점이 여러분 지금 0 이하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죠. 지금 이거여야 되잖아요. 얘가 fx고 fx가 0 이하라는 게 이 x축 아래인데 아래에 되는 게 지금 여러분 점 하나밖에 없잖아. x축에 걸리잖아. 등호 때문에. 지금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0 이하에 이거 하나 점 하나 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여러분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판별식을 쓰시면 여러분 K값이 꼬라지 보면은 두 개가 나오게 생겼거든. 그래서 하나 조건이 더 있어. 왜냐면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아볼인지 위볼인지에 따라서 K값이 하나하나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가 K 플러스 1인데 얘는 안 되잖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0보다 어때야 돼요 지금? 커야 되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K가 두 개 나올 건데 우리는 쟤를 만족하는 K만 여러분이 이제 골라야 되는 거겠죠. 이거 지금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줬는데도 지금 해가 헷갈리는 거면 아 이거 큰일인데. 봐봐요 여러분. 자, 요 그래프 보시고 요거는요 지금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케이스잖아요. 요 4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얘는 4개의 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특별한 경우가 접할 때만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요 해가 뭔지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심지어 그래프 여러분 그려줬잖아. 그러면은 요걸 보면서 요거의 해, 요거의 해, 요거의 해, 요거의 해를 여기다 이제 다 썼을 때 하나라도 겹치면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자, 일단은 0 이상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0도 괜찮고 전부 다 양수인 거 보이죠? 위에 있으면 양수잖아요. 얘 하나 0이고 그러면 전부 다 0 아니면 양수니까 얘가 여러분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크다라고 돼 있으면 0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누구만 안 되는 거야? 이 x 범위 중에서? 3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겠죠. 0의 등호가 없다는 거는 이 점은 안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점들만 답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만 돼서 3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수영아.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답이래. 그럼 밑에 있는 게 어디예요? 답이 뭐예요? X는 3이라고? 이거 0의 등호가 없어. 그냥 0보다 작다야. 0보다 작다라고. 얘는 작거나 같다. 얘가 등호 들어간 거고 얘가 등호 안 들어간 건데. 그건 뭐야? 그래. 자, 여러분 이거는 해가 없다가 맞죠? 지금 함수값이 0인 거는 하나 있어도 함수값이 여러분 밑에 그래프가 단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얘가 해가 없는 거죠. 얘는 음수인 거는 점 하나도 없지만 0인 게 여러분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유일하게 이렇게 근이 하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 하나의 해가 지금 요런 케이스라고. x값이 이쁘게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는 얘 아니면 얘밖에 없는데, 자, 만약에 밑에 그림이었으면은 fx가 0 이상일 때가 유일하게 3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래프인지 결정하는 거는 여기가 0 이하냐 아니면 여기가 0 이하냐, 여기 이상이냐 이하냐, 요 모양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여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답이고 요거는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판별식이 0인 2차 함수입니다. 판별식이 0인 거는 요 내용 4개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7번에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2번으로 할까? 자, 일단은 2번 볼게요. 해를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자,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구분해 볼게요. 자, 해를 갖도록 하는 게 쉬운지 해가 없다가 쉬운지 기억나요? 둘 중에서 해를 갖는 게 구하기가 쉽게, 해가 없는 게 구하기가 쉽게? 둘 중에 뭐야? 빨리 생각해. 화요일 날 한 거잖아 이거. 없는 거? 네. 자, 해가 없는 게 여러분 무조건 편해요. 해가 없는 거. 자, 그래서 해가 있다 이 문제도 해가 없다를 풀어서 그거의 여사건이 여러분 답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자, 해가 없도록 한번 우리가 해볼 건데 지금 여기도 역시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2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첫 번째로 K가 0일 때 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문자면은 학교 시험에 무조건 저거 0일 때는 여러분이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2차라는 말이 없어서. 자, 그러면 K에 0을 넣어볼게요. 자, K에 0을 넣으면 여기가 다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해가 있는 거게 없는 거게? 도리도리? 없다고? 이거 성립해 안 해? 마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마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이 있어.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이게 뜻이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건데 이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실수가 그냥 해가 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립하니까 그냥 해가 다 된다 이 뜻이야. x가 뭐든 간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죠. 원래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해가 있을 때입니다. 해가 있을 때. 자, 그럼 우리는 해가 없을 때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0이 아닐 때로 가서요. 자, 어떻게 생겨야 해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방향을 잘 보시고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선에 걸리면 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0 이하라는 거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점 하나도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해야 될까요? 위로 블록해야 될까요? 여기에 점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생겨야 돼? 아볼입니까? 위볼입니까? 예, 그게 신호죠.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겨야죠. 이게 0 이하라는 게 여기인데 거기에 하나도 없으려면 여러분 그래프가 위에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위볼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해가 생겨버리니까 없으려면 무조건 아볼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여야 합니다. 해가 없으려면 그지? 여기다 x 쳐놓고 문제 풀어도 돼.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려면은 그래프가 위에 붕 떠야 되니까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여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여러분 있잖아요. 얘가 접해버리면은 점 하나가 들어가겠죠. 0 이하니까. 지금 이하라서 여기 점이 하나라도 생기면 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자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거는 지금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작기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바로 해가 없도록 하는 K 범위입니다. 그럼 일단 얘를 구한 다음에 걔를 뒤집어서 여사건이면 이제 해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풀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해가 없을 때의 K입니다. 계산해보세요. 루미 이거 잠깐만 봐봐. 이거 지금 이거부터 이해돼야 되거든. 이 0이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y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 선 자체가 y가 0인 선이 바로 이제 x축이고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거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거든. 요거보다 위에. 그리고 0보다 작다는 거는 이거 아래를 뜻하고, 자 거기다가 등호가 생기면은 얘랑 만나는 거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싹 다 모든 점들이 0보다 큰 거 보이죠? 그러면 답이 뭐게? 다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다 돼.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야. 다 되니까 모든 실수.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fx는 0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거니까 답이 이제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등호가 딱 붙었어. 등호가 붙어도 얘는 크거나 같다 이 뜻이거든. 그럼 얘도 답이 뭘까? 그쵸? 애초에 다 크니까 크거나 같다 해도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거는 요 밑에 그래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 근데 전부 다 0
위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래프가 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렇지. 등호가 붙어도 일단 얘는 해가 없다겠죠. 그래서 이게 X축이랑 안 만날 때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 근데 아까처럼 X축이랑 이렇게 딱 접하는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우와. 자, 위볼인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2예요. 자, 요 함수가 지금 fx고 fx가 0보다 크다를 한번 해볼게. 자, x축보다 크다라는 거는 위에만 있어야 되거든? 그럼 답이 뭘까?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가 딱 붙었어. 그치. 그러면 큰 건 없지만 같게 만든 x가 점 하나는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x가 유일하게 단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서 0 이하가 되면 5, 그 다음에 0 미만이 되면 는 아니고. 그렇지. 왜냐면 얘일 때는 딱 0이기 때문에, 2일 때는 0이기 때문에 0 되는 거 하나 빼서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럼 접하는 거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답 나왔나요? 답 나왔어? 판별식 쓴 거 어딨어? 답 나왔어? 판별식의 해 어떻게 나와? 왜 자신이 없어 애들이. 이거 지금 근데 등호 빠졌는데? 등호 왜 넣었음? 이거 0보다 작다. 판별식에 지금 등호 없었어야 되잖아. 해가 없으려면 이거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럼 붕 떠야 돼서 여기 등호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풀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이항시키면 3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커야 되고 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바깥범위죠. 클 때라서. 그러면 0 미만 또는 3분의 8 초과. 근데 0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겠죠. 그래서 3분의 8보다 클 때는 해가 없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부분은 해가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해가 없다가 지금 초과잖아, 초과. 해가 없을 때가 지금 3분의 8 초과일 때거든요. 그러면 얘의 여사건은 몇 번이 맞아요? 몇 번이 답이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여사건 할 때 완전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라고 그랬죠? 3분의 8보다 크다가 아닌 경우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 등호가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사건으로 푸는 거고, 여사건으로 안 풀면 여러분 더 여러 번 풀어야 되고 더 어려워. 그래서 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해가 없는 것부터 제대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원이 몇 번으로 할까? 2번? 그럼 일단 2번으로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그 시험에서 항상 성립이 여러분 제일 잘 나와. 이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라 부르는데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요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항상 성립한다. 이거 자 일단 확인해야 될 거 2차라고 돼 있는지 그냥 부등식인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차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2차 함수인 거예요. 앞에가 0이 되는 그 조건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면 음수인 거예요. 자, 근데 요거부터 여러분 보셔야 돼. 0 이상이잖아. 0 이상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0 이상일 때 해가 모든 실수라는 뜻입니다. 항상 성립 이꼴 해가 모든 실수. 그래프가 전부 다 이렇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전부 다 저렇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0 이상이니까 0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여기 이 선에 걸리거나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 얘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지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음수. 오케이, 땡큐. 자, 왜냐면 여러분 붕 떠야 되니까 이거 괜찮고요. 지금 등호 있어서 이거 괜찮습니다. 내려가면은 큰일 나고요. 애초에 위볼이면은 위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아볼만 확정.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작답니까? 작거나 같답니까? 그렇죠.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 그러면 붕 뜨면은 실근이 없는 애고 접하면은 중근인 친구니까 1번, 2번 다 되는 거면 등호가 붙으면서 이하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제일 수학 초보자들이 붕 뜬 거를 자꾸 판별식이 양수라 생각하거든. 완전 지금 거꾸로 푸는 거예요. X축이랑 안 만나면은 실근이 없는 겁니다. 붕 뜨는 게 판별식이 작은 거고요. 지금은 여기 등호가 있어서 접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호가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풀면 K 범위가 나올 거니까 얘돌이 연립부등식 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빨리 계산해 주세요. 최대값 구하는 거래요. 최대값.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봐야 제일 클 때가 얼마인지 알겠죠? 나 이렇게 식만 쓰지 말고 여기가 0 이하인 거죠? 아, 그 다음 4 나눈 거 쓴 거고. 그러면 예쁜 게 얘인 거죠? 그냥 색칠 우리 둘 다 해줄까? 동그라미 색칠. 여기도 색칠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일보다 크다죠. 저 1번 조건이 1 이항시키면 마일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 마일보다 크다 해봐봐. 마일보다 크다. 그러면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K는 마일보다는 뭐하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최대값 딱 쓰면 되는 거죠.
답 나왔죠? 오케이. 판별식 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요거 인수분해 해서 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식이 없어. 왜 식이 없어? 식이 없잖아. 또 안 되는 사람 답 다 나왔나요? 네, 맞고요. 답 나왔나요? 판별식 쓴 거 어딨나요? 맞아요. 야, 왜 이렇게 쫄았어, 이 새끼야. 통곡한다는 놈이 지금 이거에 쫄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어. 자, 우리 그 다음에 옆에 것도 갈게요, 여러분. 자, 뭘로 할 거냐면 2번으로 할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해가 없도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해가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축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디 써야 된다는 게 여러분 딱 알겠잖아요. 아까랑 그럼 똑같지 않을까요? 자, 다만 등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점 하나라도 여기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등호가 붙어 있는데 해가 없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당연히 되지. 붕 뜨면은 애초에 0보다 싹 다 크니까 해가 없는 거 맞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될 것은 얘가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접하는 게. 자, 수영씨. 지금 이하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생겨 안 생겨?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안 되고 지금은 붕 뜬 것만 됩니다. 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조건 두 개를 이제 알아서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조건이 판별식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에 개수가 문자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래프의 모양과 판별식 이렇게 세트.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그렸다시피 아볼만 되기 때문에 n-2가 0보다 일단 커야 됩니다. 위볼이면은 밑에 무조건 뚫고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우리 짝수 판별식 여러분 무조건 짝수 판별식 써야 돼. 연산 속도 차이가 달라지고요. 많이 쓰면은 실수도 더 많이 해요. b-제곱 마이너스 ac죠.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전개해가지고 0보다 작다만 지금 쓰셔야 됩니다. 등호가 있어서 접하는 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하시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얘만 풀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2차일 때잖아. 그럼 이게 맞긴 맞지. 근데 여러분 별도로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m값이 2일 때는 여러분이 대입해서 이거는 규칙 같은 거 없으니까 무조건 대입해 보셔야 돼요. 대입을 해서 해가 없으면 2도 답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해가 생기면 2는 그냥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대입해서 문제에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셀프로 풀어 보셔야 되고, 일단 위에 거는 다 답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가 되냐 안 되냐 요거는 이제 따로 확인해 가지고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2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복습하세요. 어머, 2분.
몇 번이야? 답은 일단 다 똑같은데. 딴딴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죠?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도 나오고 2개도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그 인수분해를 하면 더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전개하는 것보다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하나 적고 여기 마이너스 3 하면은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 바로 하는 게 낫죠. 자, 어쨌든 여러분 판별식 썼을 때 2랑 5 사이가 여러분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보다 크다 해봤자 겹치는 거는 2와 5 사이일 거라서 일단 3이랑 4는 일단 무조건 답이 되고요. 자, 근데 2일 때는 따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2차라는 말이 없어서 얘가 0인 케이스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를 넣으면은 지금 다 0 되는 거 보이시고 남는 게 3이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얘가 지금 여러분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서 얘는 해가 없다가 맞네요. 그죠? 없도록 하는 건데 해가 없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2도 여러분 답에 추가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해가 없도록이니까. 그래서 답이 여러분 이제 2, 3, 4 해가지고 3개 해서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부등식인지 아니면 2차 부등식인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음 유형을 넘어가면은 여기서 뭐 할까? 가온아 3번? 자, 요 3번으로 여러분 그래 개념원리도 여러분 질문이 요런 거던데? 제한 범위 걸린 거? 자, 요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범위가 여러분 걸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잘린 2차 함수예요. 잘린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전 범위를 보면은 무조건 틀리게끔 돼 있고요. 2차 함수를 잘라야 됩니다. 마이부터 3까지로 잘라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당연히 이항시켜야 간단해지겠죠. 지금 왼쪽도 2차 함수고 오른쪽도 2차 함수니까 우리가 당연히 못 풀거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쪽으로 넘기는데 일단은 다 넘기는 것도 괜찮고 마이너스 4의 2 a제곱 마이너스 24 자, 요렇게도 괜찮고요. 아니면 x 없는 것들은 요렇게 넘겨놓고 여러분 푸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이쪽이 뭔가 더 쉽다고 느껴지고요. 요게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다 이렇게 풀어라 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래프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둘 다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되는데 자, 내가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2차 함수로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 얘는 왼쪽에 있는 식 자체를 함수, 2차 함수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x제곱 마이너스 4x만 2차 함수를 그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주황 색깔이 0보다 작다를 보는 거고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얘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는 지금 상수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가 상수항인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숫자기 때문에 요 함수가 어떤 숫자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둘 다 괜찮은데 일단 들어봐. 자, 그래서 자,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배우니까요. 자, 요 2차 함수가 여러분 이겁니다. 주황 색깔 지금 한 번 더 썼죠, 제가. 무조건 대칭축부터 구하셔야죠. 안 물어봐도. 그래서 요 2차항이랑 1차항 계수 딱 보자마자 여러분 대칭축 써야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대칭축이 얼마죠? 요거 여기 있으면? 그쵸? 보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지. 얘 두 개가 여러분 정해져 있으면 이거 대칭축 무조건 2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여러분 이제 똑같겠죠? x는 2. 자, 그리고 여기 범위 있죠, 여러분? x좌표가 마이랑 3일 대로 잘라야 됩니다. 요거든 요거도 여러분 똑같은데요. 마이너스 2는 4칸 떨어져 있고요. 3은 2칸 떨어져 있잖아요. 요 양옆에는 보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만 잘린 거죠,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어차피 대칭축이 여러분 똑같은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죠. 양옆은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의 차이점은 왼쪽 오른쪽 2차 함수가 다 살아있었잖아. 근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으면 무조건 잘라서 그 범위만 그래프를 봐야 된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느냐. 자, 여러분 일단은 이거 연습을 좀 해보자. 자, 이거 뭐 적지는 않아도 되고 이거 한번 이해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보세요. 자, fx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 글쎄 여기가 5래요. 5. 자, 이 5가요. 이 y좌표 있죠? 5가요. fx의 무슨 값이죠? 무슨 값이라 부르죠? 얘를? 이름 있지 않아? 이름. 야, 증가하다가 5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만 하잖아. 그럼 이 5를 뭐라 불러? 최대값.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최대값이잖아요. 꼭지점이 지금. 그럼 봐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부등식을 볼 때 자, 만약에 fx가 5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요거는 지금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y좌표가 5인 게 존재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항상 성립하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의 최대값보다 더 큰 거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x에 뭘 넣어도 6보다는 작다 하면 얘는 여러분 항상 성립하겠죠. 이게 지금 구분이 돼야 돼요. 제일 클 때가 5잖아? 뭘 넣어도 제일 클 때가 5야. 그럼 여기가 수영아 5.3이면 이거 항상 성립해야 하네.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제일 클 때가 어차피 얼만데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도 맥시멈이 5잖아. 그러면 5.3보다 작다니까 제일 커도 5.3보다 작잖아 지금.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자 다시 자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1,2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얘는요 y좌표가 제일 작을 때가 2거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란 뜻이야. 최소값. 자 그러면 이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자 이거 항상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나연씨 항상 성립하나요? 네 이거 항상 성립하자. 왜냐면 우리는 제일 작아도 2라며. 그럼 얘가 아무리 작아도 2인데 제일 작아도 2인데 1보다는 크다 돼 있으니까 뭘 넣어도 1보다는 큰 것만 나올 거 아니야. 요런 게 지금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 이제 이걸로 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항상 성립한다 나왔죠? 요 그래프만 보는 거라 했죠? 요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죠? 자 여기에서 이 흰 색깔이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 뭘 넣어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될까요? 최소값이 0보다 작아야 될까요?
뭘 넣어도 0보다 작으려면 제일 컸을 때가 중요해? 제일 작았을 때가 중요해? 그쵸. 제일 컸을 때가 중요하죠. 왜냐면 제일 큰 게 음수면 요 그래프가 다 0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제일 작은 게 음수면 위에는 모르잖아. 항상 성립이 그거라고. x에 뭘 넣어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제일 클 때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수라는 게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냐면 제일 클 때가 얘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아니고요. 그냥 요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 넣어서 음수면 얘가 0보다 작으면 x축이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0보다 작은 게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잘렸기 때문에 판별식이 아니고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돼. 4 플러스 8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그럼 이항시켜서 뭐 a제곱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요거만 풀면 끝인데. 인수분해 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한 범위가 걸린 것은 판별식 쓰면 안 된다. 최대 아니면 최소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fx가 뭐보다 이건 여러분 숫자기만 하면 돼요. 숫자 0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상수. 자, fx가 a보다 항상 작대. 그러면 이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최소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지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노란 색깔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A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A라고 바꾸면 되겠죠. 얘가 제일 컸을 때 A보다 작으면 모든 구간이 A보다 작다는 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함수가 있고 얘보다 항상 크대. 뭘 넣어도 A보다는 크대. 그럼 얘는 fx의 무슨 값 문제겠어? 그렇죠. 제일 작은 게 a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a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그것만 지금 구분하면 된다고. 잘렸을 때는.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2차 함수가 다 살아있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2차 함수가 다 살아있었잖아요. 모든 범위가. 근데 지금 잘렸잖아. 그럼 판별식 쓰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풀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a제곱 4a 플러스 24를 남겨놓고 어차피 여기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범위에서 지금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8, 12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죠. 이항시키면 어차피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수는 미리 옮겨놓고 요 2차 함수가 언제 제일 큰지 하셔도 되고 이거 포함해도 어차피 축은 안 바뀌니까 얘가 언제 제일 큰지 이렇게 봐도 되고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더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오늘 근해분리랑 요거랑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은 거 있나? 뒤에가 더 쉽네. 여기보다. 일단 넘어가자. 일단 패스. 12번에 질문 있는 사람. 유형 12. 몇 번 틀렸어?
뭐 할까? 다 맞았어? 가은이?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13은 없어? 아 그래? 12까지였어? 아 12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신 분?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봐. 문제 요 칠판 보고 뭐 하냐면 오늘 한 거랑 여러분 이거는 근데 똑같은 유형이어가지고 자 3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풀이하고 이제 오늘 진도 나올 거예요. 이거 아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위에 있다는 거는 크다는 뜻입니다. 항상 크다.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부등식에서는 크다라는 뜻이죠. 요게 성립한다 이거죠. 항상. 그 말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한 유형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지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가원이는 저거 풀었으니까 다른 거 따로 해줄까? 애들 풀 동안? 앞에 풀이 안 한 거 있어? 이항시켰을 때 이거의 해가 B랑 2분의 3이라는 거잖아. 두 근이 B랑 2분의 3이라는 거야. 이게 작다고 사이범위잖아요. 그죠? 이걸 같다로 바꿔봐. 0이랑 같다. 등호로. 그럼 그 옆에다 등호 써줘 여기다. 응. 그러니까 잠깐만. 자, 이거는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게 0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얘랑 얘라는 뜻이야. 그래서 부등식 문제 같지만 실제로 방정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지금. 부등식 알려주고 해를 알려줬잖아.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뭐를 알아요? 두 근의 그치. 그럼 B 얼마인지 나오죠. B 얼마인지 나오니까 둘이 뭐 하면 더한 거는 했다 치고 더해가지고 그래 2분의 5잖아. 2분의 5 되려면 이게 1이겠지.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하려면 두 근의 뭐를 알면 돼. 그치. 그럼 곱이 숫자니까 탁탁 해서 A도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근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냥 근계관으로 가야 돼. 얘도 지금 똑같은 거야. 요거를 넘겨봤자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가 1이랑 2니까 두 근의 합은 3. 딱 맞지? 두 근의 곱은 2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바로 근계관으로 생각나고 착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다른 거는? 이거 이제 한번 해봐. 잘렸을 때 어떤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제일 클 때가 중요해? 제일 작을 때가 중요해? 이 왼쪽의 함수가 제일. 홀리.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덜 읽은 탓일까? 아니 샬라샬라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항상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게. 항상.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5가 들어가면 어쨌든 성립하는데 걔보다 작은 게 나오면 틀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게 그래프가 막 있을 때 3보다 큰 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3보다 큰 건 아니잖아. 제일 뭐 할 때? 그치? 제일 작은 게 3이라거나 3보다 크거나 그래야 성립하는 거잖아. 요 점 하나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이 나오면 제일 작을 때가 중요한 거야. 반대로 블라블라블라가 항상 뭘 넣어도 5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뭘 넣어도 5보다 커야 되면 제일 뭐 할 때? 그치. 그래서 최소값이 5보다 크면 그냥 전부 다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지금 반대로 한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놨으니까 이제 잘라야 돼. 말과 이 사이로.
질문 있는 사람? 답이 안 났어? 잘 모르겠어? 항상 위쪽, 항상 0보다 커야 된다잖아, 지금. 얘가.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얘는 판별 써야지. 전범위잖아, 그지? 얘는 판별수 쓰는 거 맞아. 아까 건 지났어. 아까는 잘린 거였잖아. 제한 범위. 근데 지금은 범위가 없잖아. X 범위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항시켜서 일단 썼어야죠. 그러면은 2-2m-8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을게. m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걸 그려야 되는 게 맞죠? 요렇게 생긴 것만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3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썼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썼어야 되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아볼에 안 만나는 것만 되겠죠. 붕 떠야 되니까. 하고 별도로 m 값이 특별히 마3일 때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맨 처음 식에 넣어봐야 아는 거죠. 성립하면은 마3도 되는 거고 성립 안 하면 마3 안 되고 요것만 답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제 진도 나가야 돼요. 수영이 뭐 어떤 부분이 좀 헷갈려? 판별식이 헷갈려? 아 이제 됐어?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설명할 때 그걸 좀 더 보충하게. 가원이 다른 건 없나? 앞에 질문 안 한 거? 2차 부등식 앞에 고차 부등식인가 뭐 어디 오답이 엄청 많던데? 갑자기 한 군데가 어려웠던 것 같던데? 요쯤인가? 요쯤 봐봐. 오답률을 확실히 말해. 자, 이것은 이게 해가 일치한다는 게 얘 네 개가 다 똑같은 x랑 y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했어야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2일, 3일 하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뭐 잘못한 거 잠깐만 빌려줄래? 자, 일단 이 내용은 아는 거네? 요랑 요랑. 근데 이게 지금 구조가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거 2분의 1이죠. 얘는 합쳐져. 그러면 이쁘잖아. 대입을 해도 원래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더한 게 2분의 1이면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x 빼기 y는 마이너스 2잖아요. 얘들이 연립하면 x, y 바로 나오는데 이거 루트가 원래 안 나왔어야 되네. 어딘가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보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찍었네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는영 있잖아 여기 2일 3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x 빼기 y랑 x 플러스 3y랑 곱해서 0이다. 첫 번째 얘가 0일 때, 두 번째 얘가 0일 때 나눈 다음에 얘는 y는 2x 얘는 x는 마이너스 3y. 그러면 얘를 여기서 나온 식이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러면 해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를 또 여기다 열심히 대입하겠죠. x자리에. 그럼 또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돼서 네 개를 착착착착 했을 때 남는 게 답이란 말이죠. 아닌 거니까는. 이거 해봐야 아는 거지. 일단 한번 다 지우고 한번 다시 고치고 다음에 질문하자. 특별히 모르는 거는 공통분.
자, 공통분 문제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x에 알파를 넣어서 뭐 똑같긴 한데 이게 그냥 x 했을 때랑 공통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 자, 위에서 밑에 걸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지금 맞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없어지면 k-1 알파 얘에서 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그리고 얘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얘랑 공통인수 묶여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을 할 때도 항상 공통인수가 생겨가지고 뭐 곱하기 뭐는 0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일단 그 구조를 지금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한데? 여기도 뭐가 그거 됐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만 빨리 틀렸나. 이거 없어졌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맞고 눈빵 해서 그럼 여기서 이 공통근이 지금 알파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더해야 돼. 우리가 안 해본 유네 2x 제곱 더하면 이게 사라지고 플러스 3이랑 플러스 2니까 5x고 는빵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로 묶으면 2x 더하기 5는 0이잖아요. 그래서 공통근이 지금 x거든. 알파. 그래서 알파는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래서 알파가 0이면 얘네가 근이니까 0을 넣어서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0 넣으면 k가 갑자기 0이 나오는데 k가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무조건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빼는 것만 했다가 뺐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더해봐야 돼요. 연립했을 때의 성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질문할 만한 했던 문제인 거지. 저거 답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저거? 3번에 몇 번? 3번에 답 몇 번 나왔어요? 어디부터? 그것만 얘기해 줘봐. 어디부터 못 풀겠어?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고 어디? 최고차항 계수랑 판별식이랑 응.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랑 판별식? 부터? 어. 거기까지 했으면 푸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됐다고? 그러면 이거 해가 뭔데? n 플러스 3으로 묶으면 여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전개하고 인수분해 하든 공통인수 보이니까 그냥 공통인수 바로 묶은 거. 전개했어도 인수분해 하면 n 플러스 3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걸? 그럼 이제 0보다 작다라서 이게 사입범위거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 3이랑 2고 지금 작다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거라서 작을 때는 사입범위 마 3과 2 사이. 그럼 이제 요게 요거라는 것만 지금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 3보다는 크대. 그럼 당연히 겹치는 건 여기겠죠. 마 3과 2 사이. 근데 얘는 2차라는 가정하에 푼 거니까 m 값이 마 3일 때는 따로 확인을 해야 되고 마 3을 넣으면 00 되는데 5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도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원래 성립하니까. 그래서 성립하면 x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니까 이게 해가 모든 실수랑 같은 뜻이라서 마이너스 3에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마 3 이상 2 미만 3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념 원리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풀이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는 방금 한 거랑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고
일단은 연습 문제에 다 공통 질문이 있었는데 숙제 보낸 거 보니까 여기 거의 다 질문이더라고요. 215쪽에 457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까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문제인지만 설명해보고 여러분이 고쳐볼게요. 자, 이거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에서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조건 이거 잘린 2차 함수 문제라 그랬죠? 잘린 2차 함수. 자, 그래서 잘린 2차 함수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판별식은 2차 함수가 다 살아있을 때 쓰는 거라서 얘는 그래프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프.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 구간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문제다. 지금 그것만 얘기해주면 여기가 여러분 어차피 숫자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항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x가 없고 그냥 a라는 거는 x랑 관계없이 어떤 상수기 때문에 얘를 굳이 이항시킬 필요는 없고 얘가 언제 제일 대칭축 딱 구하고 저걸로 여러분 자른 거를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거기만 이제 함수를 봐야 된다고요. 기억나겠죠? 여기서 머시기가 자 그럼 이것만 얘기할게. 머시기가 얘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요 함수의 제일 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작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뭘 넣어도 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 최소값 문제라고요. 최소값.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아까 이게 지금 안 풀리면 아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너네가 어쨌든 시도를 해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칭축은 무조건 그려야 돼요. 2차 함수 잘라야 되니까. 요거 근데 X축, Y축은 안 그려도 돼. 이게 그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하면 뭐 그릴 수는 있는데 지금 요런 문제 특징이 이 구간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중요하지 이게 축은 꼭 안 그려도 되거든. 그래서 대칭축이 얼마죠 얘가? 표시났네요. 응.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있는데 X 범위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잘랐어야 돼요 무조건. 마일과 2를 표시해서 그 구간만 그래프를 보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어디만 보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 그것만 보는 문제라서 애초에 이걸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닌 거야. 여기도 보면 점선해 놨잖아. 근데 우리는 점선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려놓고 거기만 생각하는 거지. 오 했네. 그러면 소위는 됐고 복습만 하면 되고 어디서 그러면 최소값 구했어요? 얼마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넣어서 나오는 게 최소값인데요? 여기다 넣었어야 돼. 2까지는 지금 잘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부등식은 y좌표잖아, 그지? y좌표. 그래서 그걸 넣은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겠어? 아, 그래서 왜 세모를 안 했어? 아, 그냥 고쳤는데 세모를 안 한 거구나. 최소값이 언제 생겨요? 그쵸. 그래서 x에 뭘 넣었어요? 그쵸.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풀이를 할 때요. 지금 이런 거는 최대 최소가 중요한 거라서 이 x축, y축 이걸 이제 그릴 필요가 없어 사실. 그냥 위아래만 우리가 구분되면 되거든요. 자, 일단 대칭축이 2고요. 그죠? 얘를 그린다고 쳐도 돼. 저 옆에 있는 거 사실 신경 안 써도 최소인 순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을 때 지금 마일이랑 2에서 잘랐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만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넣어도 얘보다 크려면 제일 작았을 때가 얘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작았을 때라는 거는 무조건 y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 함수 값이 제일 작을 때.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2를 넣었을 때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a제곱 마이너스 8이 얼마인지 몰라도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다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큰 거니까 제일 작을 때만 봐도 괜찮다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게 a제곱 마이너스 8보다 크면 돼서 이제는 이항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엄마가 여기 넣으면은 a제곱이고 작다고 그래서 하면은 이게 4고 자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3개. 그리고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유기는 왜 질문이야? 사유기는 그냥 판별식 문제 판별식 하면 되는데? 왜 질문이지? 뒤에가 어려운 거 아닌가? 자, 468 할게요. 모의고사. 자, 이것은 여러분 그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짜리거든요. 쉬운 4점짜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틀리면은 모의고사는 2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3부터 떠요. 요 정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해볼게. 일단은 여러분이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은 일단은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 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가 0이랑 1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요.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크다 작다가 같다라는 차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그냥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이랑 1이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부등식을 무조건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차라 그랬잖아. 그러면 px가 2차면 요것도 2차 방정식 아니에요? 근데 근을 안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항시켜서 는빵을 하고 두 근이 0이랑 1이면 요렇게 생긴 2차 식을 작성할 수 있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아니, 근 2개잖아. 근 2개. 근데 얘가 2차면 이거 뭐 뒤에 꽁다리 붙어도 여러분 2차잖아. 얘도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거 는 하고 썼을 때 여기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을 아니까 여기 식이 잡힌다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근을 아니까 여기 뭘까요? 누구랑 누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아니, 여러분. F3이 빵이고 F1이 빵이면 fx는 x 빼기 3이랑 x 빼기 1 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요 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는빵해서 얘랑 얘가 나왔다는 거는 x랑 x 마일이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식으로 봐야 돼. 자꾸 px만 관심을 갖지 말고 는빵으로 움직였을 때 얘 자체가 그냥 2차 방정식인데 0이랑 1이 근이다. 그러면 얘 자체가 x랑 x마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뭐 하나 비었는데? 뭐 채워야 돼?
이차항의 계수 비었죠. 여기 모르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안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계수는 상수로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문자가 그냥 K 하나만 문자인 거야. 나머지는 어쨌든 다 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px는 하고 2항만 시키면 그게 그냥 px인 거야. 그러니까 전개를 굳이 하면 뭐 kx제곱 마이너스 kx 이거 전개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2x랑 저거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k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림차순 써주는 센스. 자, k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밑에 식이 있잖아요.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마 3x 마이너스 2랑 같다라고 했을 때 요게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또 2항 시켜서 판별식 쓰거나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K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K가 얼마인지 나오면 끝난 거죠. PX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판별식만 쓰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K 값이 2개가 나와야 돼요. 풀었을 때. K 2개 나왔어요? 둘 중에서 하나만 맞는 건데 일단 K가 2개까지 나와야 되는데 한 개 나오나? 뭐 나도 한 개 나와? K? 인수분 했을 때 중근이야 아니면 2개야? 아 2개 나와? 가원이 K 나왔어? 중간에 어디 모르겠어? 루트 나온다. 판별식 쓴 거 맞죠? 일단 내림차순하면은 kx 제곱에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 여기 똑같지 지금? 틀린 데 없지 여기까지. 응. 그럼 이 다음에 판별식 한 거죠. 그러면 k 마일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빵. k제곱 플러스 하나 나오네. 누가 2개라 그랬어? 중근인데? 하나 나오네 하나.
그럼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두 개가 나왔으면 지금 이게 여러분 크다 쪽인데 사이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연마 제일 앞에가 음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수 음수 두 개 나올 줄 알았지. 근데 한 개 나오면 뭐 더 땡큐지. 고민 안 해도 K가 마일이네. 쪽부터 여러분 갑니다요. 자, 일단은 224쪽에 여러분 1번, 2번, 3번 있죠.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특별한 조건이 붙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풀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여러분 풀이를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요 첫 번째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걸 여러분 이게 2차 함수랑 x축인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그려놓을래. 뭐냐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하는 거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세요 빨리. 무조건 외울 순 없잖아.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이유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일단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무거나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모두 양수라는 거는 근이 둘 다 누구보다 크다는 거죠. 양수는. 양수음수 기준이 누구죠? 그쵸. 0이 기준이죠, 여러분. 그래서 0보다 근이 오른쪽에 있다. 이 소리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x축이랑 만나는 게 근인데 그게 둘 다 0보다 컸던 거죠.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판별식은 왜 쓴 거냐면 실근이 존재해야 양수 음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근은 부호가 없거든. 그래서 실근 갖는다 이 뜻이야. 양수 음수를 줬다는 것 자체가 실근을 가져야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별식을 쓴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등호는 왜 붙었을까요? 두 근인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여러분 두 근이라고 돼 있는 것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냥 두 근이면은 얘는 중근을 여러분 포함하는 겁니다. 두 개인데 중복돼서 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근이 하나잖아. 근데 그게 같은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포함이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은 빼셔야 돼요. 그냥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도 성립하는 거고, 접했을 때도 근이 있는데 그게 0보다 오른쪽이다 해서 요 그림도 성립하고 요 그림도 성립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냥 두 근일 때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등호를 이거를 빼야 된다고. 판별식 할 때.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우리 두 근의 합이라 부르고 두 근의 곱이라 부르죠, 여러분? 자, 근이 양수니까 알파랑 베타가 여러분 둘 다 플러스인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끼리 더하고 곱해도 여러분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는데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인 거는 뿔뿔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게 다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로 따지면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지. 뭐 중근이면은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니까 사실 하나만 써도 되는데 지금 요 그림을 나타내는 식이 한 개, 두 개, 세 개, 셋 다 만족해야 요 그림이 이제 성립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 자, 그러면 두 근이 이제 모두 음수로 갈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세요. 마이너스. 하나씩 외워야 돼요. 자, 일단은 음수든 양수든 실근이 존재해야 되고요. 둘 다 음수면 이번에는 더해서 음수겠죠? 근데 음수 곱하면 양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식이 총 3개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면 돼.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근데 자, 맨 밑에 있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요거는 여러분 별표 쳐놓고요. 얘는요, 판별식을 보니까 사용을 안 하죠.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판별식이 여태까지는 했잖아. 근데 얘는 판별식 갑자기 안 하고 두근의 합도 안 하고 두근의 곱만 지금 하고 있죠. 양수랑 음수 곱하니까 음수는 맞잖아. 그지? 근데 다른 애들은 분명히 세 개를 다 하는데 얘 혼자 하나만 하잖아. 그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옆에다 여기 그려보세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이차함수 그려줘. 근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잖아. 그러면 0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 0이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근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는 0에서 왼쪽, 하나는 0에서 오른쪽.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여기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것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이제 제가 어차피 설명을 다 할 거니까 일단은 3개, 3개, 1개 얘기할 수 있으면 일단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 잠깐 넘어갈게요. 일단 외우고 그 다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예제 24번으로 바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딱 이렇게 순서대로 3개 학습했거든요. 하는 방법을. 자, 그럼 이제 갈 건데 여기도 두근인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 여러분 문제 봐야 된다 그랬어. 자, 지금은 그냥 두근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죠? 얘가 B-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일단 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제 문제니까 똑같이 판별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판별식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근의 뭐 할 차례죠? 두근의 합이랑 곱이랑 해야 되고 얘도 합이랑 곱이랑 해야 되고 자, 요 친구는 두근의 곱만 일단 하면 되겠죠. 일단 외우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띄면 얘가 이제 두근의 합인 거잖아.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거 잘 봐야 되죠? X 없으면 전부 다 상수항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사실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소희씨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야 되죠? 그쵸, 그쵸. 자,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얘는 0보다 어때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 부등식을 이렇게 3개를 지금 다 풀어야 돼. 조건이 3개인데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되거든. 무조건 다 만족해야 돼서. 자, 수직선상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전개해가지고 K제곱에 K에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두근이 마이랑 1이라서 여기다가 여러분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얘는 3개짜리라서 그리는 게 그냥 나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이거 날리면 마1보다 크다 나오죠? 자, 이거는 마3보다 크다 나오죠? 그럼 이 높이가 지금 3줄인 것만 여러분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푸는 방법이 그냥 이래. 자, 그래서 지금 3줄인데가 지금 여기죠. 그럼 여기 등호 있는 걸로 색칠했으니까 1 이상 이렇게 여러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 부호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나연씨 두근이 모두 음수거든요. 그러면 합은 양수 음수. 그쵸? 자, 둘 다 음수예요. 곱은 양수 음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3개를 다 풀어줘야 돼. 했다 치고.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얘는 곱이 0보다 작다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면은 답이 얘는 심플하게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에서 잠깐 요것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판별식을 왜 안 쓰는가? 그리고 두근의 합을 왜 안 하는가? 그걸 잠깐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두근의 곱이 근과계수 관계로 A분의 C잖아. 근데 그게 음수면 A랑 C는 부호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의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마이너스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제곱에 플러스를 해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안 해도 되니까 얘는 삭제. 얘를 성립하면 얘는 원래 양수가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합은 왜 안 하냐면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여러분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특정되는 게 아니라서. 덧셈은 절대값이 큰 게 이기잖아. 양수 절대값이 크면 양수고 음수 절대값이 크면 음수고 절대값이 똑같으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근의 곱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문제를 잠깐 보면 489 보세요. 489. 자, 489에 한 개 양수, 한 개 음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근의 어디만 보면 된다고요? 두근의 어디만 보면 돼? 그쵸?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만 보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빨리 답 구해봐. 하나, 둘, 셋. 엥? 두근의 곱이 어디예요? 응, 그게 0보다 이제 식을 적어야죠. 2차 분항식 인수분해하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차 분항식 안 풀리는 거 아니죠? 어마 a제곱 안 썼는데 x 없는 거 다 상수항. 답이 맞나요? 틀렸나요? 개수? 아, 개수를 그러면 몇 개인데? 아, 이게 답이야? 아니 근데 이게 맞으면 한 개인데? 아, 값을 구하는, 아, 개수가 아니고 값이구나. 값이네. 인수분해 하면 이거 사입범위 아니야? 해를 적어봐라. 해가 뭐랑 뭐 사이야? 그러니까 아니 해를 여기다 적으라고. 2차 부등식을 푸는데 해를 안 쓰고 문제를 풀면 어떡해. 사입범위잖아, 사입범위. 아니 거꾸로잖아. 정신 차려.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은 지금 개념 원리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념 원리가 제일 쉬운 교재인데 이렇다고? 소희 답 나왔어요? 잘 안 돼? 두근 다 했잖아. 다 했네. 왜 자신이 없어? 끝났잖아. 맞아. 정수 2잖아. 잘했어.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설명해줄게. 여기서부터는 외우는 거 안 돼. 우리가 아까까지는 여러분 외우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해해야 돼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일단 없어요. 이 숫자가 0이 아니고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1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공식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 자, 일단은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거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 소리라서 근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1이 여기 있는 게 그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데, 자, 근의 분리가 뭐냐면 그냥 위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의 위치. 근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그냥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근이 얼마인지 관심 안 가져도 돼. 이 그래프가 성립하게 하는 범위만 여러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프만 제대로 그린 다음에 저 조건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두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이 있으려면 일단 뭐를 쓸 수밖에 없죠?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두 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뭐 써야 돼, 얘들아? 엥? 네. 일단 여러분 판별식 써야 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1보다 크다 작다. 실수. 실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자, 여기도 그냥 두 근이죠. 그러면 일단은 요게 일단 성립해야 이 그림이겠죠. 자, 그림은 사실 요걸 그려도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은 두 근이 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에 등호는 그냥 두 근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일단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그려도 돼. 근데 판별식 풀 때는 여러분 여기 등호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이 있는데 요런 그래프는 안 되고 요런 그래프만 우리가 지금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만 쓰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얘와 얘의 차이가 지금 뭐냐면 일단 대칭축이 중요합니다. 대칭축. 만약에 1이 여기 있어도 두 실근을 갖는데 여기에 1이 있으면 얘는 근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그래프가 무조건 되려면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도 1보다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두 번째로 대칭축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 여러분이 일단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보다 오른쪽으로 이제 축이 이제 넘어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왜 하나 더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이 두 개인 것까지는 공통점인데 지금 우리 그림은 요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 함수 값으로 여기를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 두 개만 쓰면 안 되고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여기서 앞에 올라가야 되잖아.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의 부호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1이 양수다. 이것까지 해줘야만 딱 저 그래프만 이제 남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려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배우는 거고, 이 조건이 여러분 3개거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 숫자만 바뀌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대로인데 여기가 1인지 3인지 0인지 뭐 이것만 계속 바뀌고 풀이 방법은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 외워놓아야 수능 때까지 계속 쓰거든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함수든 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 근의 분리 문제 풀 때 첫 번째 잘 그려야 돼. 근이 있는 걸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1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자, 우리끼리는 순서 지킬게요. 판별식을 써서 일단 실근이 존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지나가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지나가야 되니까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고 두 점에서 만나도 이 근이
여기를 벗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야 1보다 오른쪽에 근이 생기잖아. 그래서 함수값을 봐야 됩니다. 함수값.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함수값이야. 어디 함수값이냐면 1일 때 함수값. 그게 지금 0보다 위에 있어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숫자가 바뀌면 그냥 여기 숫자만 바뀌는 거야. 단순해.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그 부등식이 틀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어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확인 체크로 그냥 여러분 식을 다시 세워드릴게. 요건 나중에 너네가 숙제하면서 다시 보고할 수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 봐. 작은 거 할게. 493번 봐봐. 자, 요 문제 근의 분리. 두 근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보다 왼쪽. 자, X축 그리세요. X축 그리고 이차 함수 근이 생기게 그리세요. 접하든 뭐 그건 상관없어. 지금 두 근이니까 접하는 거 그려도 되고 그냥 서로 다른 두 근 갖는 거 그려도 돼. 뭐든 되니까 일단 근이 생기게끔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어딘지 잡으세요. 위치를. 여러분이 해봐. 마이너스 2가 제일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근과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근을 기준으로 마이보다 작다. 그럼 마이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가 여러분 여기 적으면 안 되고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가 작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그리는 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가요. 첫 번째. 자, 요 4분의 D가 바로 짝수 판별식이라는 기호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첫 번째 판별식 써야 되고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중근도 두 근이라서 둥호 넣겠죠. 요게 여러분 첫 번째. 일단 X축이랑 만나야 근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대칭축이 두 번째. 대칭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 하거나 여러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대칭축 마이너스 a 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위치를 보니까 얘가 마이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죠. 대칭축이 왼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면 왼쪽이 당연히 작은 거니까 그냥 부등호 그대로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게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위를 지나야 돼, 지금. 여러분이 그린 거에서 위로 올려봐. 어떻게 그리든 X축보다 위에서 만나요. 그 말은 Y좌표가 양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함수값. 그게 그렸을 때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해서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범위가 답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 1등급 애들은 이게 다 돼 있는데 2등급부터는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애들이 못 풀어. 레알. 숫자만 바뀌고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도 못해. 외우는 게 힘든가 봐. 자,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리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차피 그릴 거니까 열심히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잘 그리면 돼. 자, 첫 번째 거는 바깥범위 나오겠죠. 색칠하고 바깥범위. 크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곱하면 2보다 크다 나오겠죠. 그럼 그냥 2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거는 A가 4보다 작다 나오죠. 그러면 4보다 작다 해서 세 줄인 곳을 범위로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죠. 근데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제일 작은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근의 분리 지금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이 3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예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까지 해야 되거든요. 228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크다 작다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볼게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그리는 게 첫 번째야. 그려야 돼. 두근. 그럼 무조건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시작할게. 근해 분리가 이렇게 네 가지 있다 생각하면 돼요. 크다, 작다,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두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이제 더 새로운 건 없어. 레알. 맥시멈이 이렇게 네 종류예요. 숫자만 바꾸고 그대로 나와. 자, 얘는요. 두근 사이에 마이가 있대.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근이거든. 그러면은 사이에 있다는 거는 포함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라는 말은 양 끝은 제외거든요. 이 3분에서 점이랑 겹치지 않고 어딘가에 여러분 마이너스 2가 그냥 있다 이 뜻이에요. 사이는 그 뜻이에요. 등호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가 절대 근은 될 수 없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 자, 일단은 얘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도 안 해도 되고요. 얘는 함수값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해서 세 번째 것만 하면 돼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해볼게요, 설명을. 이거 아까 누구랑 비슷하냐면 제가 아까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했을 때 요 사이에 어딘가에 0 있다 이런 그림 그렸을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여러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숫자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일단은 이걸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큰 게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아까 그 세 번째 유형 있죠? 세 번째? 제일 처음에 배운 거? 자, 그거랑 지금 비교해보면 얘는 봐봐. F0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F0이? 네. 자, 이거 얘만 하면 돼요. 아까 기억나? 아까 두근의 곱만 했지. 그게 얘랑 똑같은 거야. 조건이 똑같아.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여러분 상수함 얘기하는 거잖아. 0 집어넣어서 음수인 거랑 두근의 곱이 음수인 거랑 이거 여러분 식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결론은 함수값만 하면 되는데 자, 왜 함수값만 또 하면 되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나오면 아래로 블록한 게 음수인 게 있으면 반드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거 설명했죠? 여기가 음수라서 이거 자동으로 양수된다고. 그냥 그 이유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밑에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어. 근데 아래로 블록해. 그럼 어떻게 그려도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 안 쓰는 거지.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리고 0이 대칭축 이어도 되고요.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요.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대칭축 위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근의 합도 안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같은 이유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고1이 별로 없거든.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는 어차피 함수값이 음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마이가 여기든 중간이든 여기든 상관이 없어서 대칭축도 안 합니다. 결론은 마이를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4 플러스 2m 플러스 4 전개한 겁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요. 0보다 작다. m 값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게 그래서 나오면 오히려 땡큐지. 다른 건 3개 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함수 값이 음수 이것만 하면 돼. 개꿀이잖아. 이게 제일 낫잖아. 문제 나오면은 얘가 제일 마음에 들겠지. 마이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3개씩 다 해야 돼.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이 2번이죠, 2번. 자, 두 근이 있는데 0과 2 사이 해서 이번에는 둘 다 0보다는 둘 다 오른쪽이고 둘 다 2보다는 왼쪽입니다. 얘는 슬프게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다 해야 됩니다. 자, 두 근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등호 넣는 거 똑같고 대칭축이 이 사이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근이 이 사이에 있으면 대칭축도 무조건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대칭축이 0과 2 사이. 아까랑 비슷하죠? 그냥 양쪽에 있을 뿐 크다 작다 할 때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함수값은 F0. 자, 수영아, F0은 어때야 돼? 양수야, 음수야, 그것만 이러면 되는데? 응, 위에서 만나면 양수잖아. 자, 근데 여러분 F0만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2도 있잖아요. 위에서 만나죠? 양수.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함수값이 그냥 하나 더 늘어난 거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함수값만 풀어도 되는 친구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 이 친구는 함수값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근의 분리라 부르고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고2 때 또 공부하고 고3 때 또 공부하고 하면 계속 오히려 더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한 번 배웠을 때 여러분 이게 특정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톡을 하든지 질문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요거는